여러분, 최근 캐나다 정부가 굉장히 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인데요. 정부는 이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 부를 만들 수 있는 펀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채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내용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펀드를 일종의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굉장히 강력하죠. 캐나다 Strong Fund. 마크 카니 수상은 이 펀드를 발표하면서 Sovereign Wealth Fund, 즉 국부 펀드라고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국부 펀드는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부가 큰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및 자원 수익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복리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단한데요. 초기 230억 달러 수준에서 시작한 이 펀드가 지금은 약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가에 남는 공적 자금으로 더 큰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만든다입니다. 싱가포르와 한국도 대표적인 국부 펀드의 예시가 있죠. 자, 그럼 캐나다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캐나다는 지금 정부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즉 남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채로 갖고 있는 이 빌린 돈으로 시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단 캐나다의 연간 적자는 약 600에서 700달러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의 총액은 대략 1.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자 비용만 연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전통적인 국부 펀드는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건데 이번 발표된 펀드의 구조는 부채 기반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도 크게 다른데요. 마크 카니가 예로 들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이 노르웨이는 글로벌 분산 투자 그리고 주식 시장 중심입니다. 평균 6% 이상의 수익이 거의 보장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 건데요. 철저히 자국을 배제하고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투자 성과 중심의 펀드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대부분의 자금을 캐나다 내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앞으로 10년간 필요한 인프라, 자원, 데이터 센터들을 확보하며 공공과 민간의 공동 투자 구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자, 우리가 함께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줄 테니 너도 같이 투자하자. 즉, 투자라기보다는 개발 프로젝트 펀딩에 가까운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시장이 우려하는 몇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수익성이 불확실합니다. 이미 민간 기업이 손을 안 대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민간 합작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리스크가 크거나 수익성이 낮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입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누가 프로젝트를 맡게 될지 등등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 기업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경제 구조상 특정 기업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기업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손실 발생 시 책임인데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결국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아마 단순히 생각해보면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겁니다. 자, 퍼즐이 하나만 틀어줘도 모든 문제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펀드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캐나다 국가 성장 그리고 펀드의 투자 수익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젝트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성은 매우 낮은 경우,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캐나다가 처한 현실을 본다면 투자가 꼭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없어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장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에는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현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인데요. 만약 부채가 증가하면 채권 발행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고, 그럼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즉 이자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 프로젝트가 잘 되면 현 캐나다의 심각한 문제들과 국가 부채를 줄이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거나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보이는 시점까지 견디는 구간이 길어진다면 발생하는 손해를 세금으로 계속해서 메꿔야 하는, 즉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번 캐나다 국부 펀드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책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자금이 쓰이는지와 정부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등 캐나다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에 어떤 방법으로 캐나다가 대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캐나다가 내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는 이런 노력을 다하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은 캐나다가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이번 캐나다의 국부 펀드 계획 어떻게 보시나요? 이 펀드가 캐나다 경제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리스크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